이제 막 18세가 된 소녀가 38세의 총수와 결혼했다. 결혼 후 남자는 그녀에게 늘 아껴주었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좀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여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을 때 남편이 매일 밤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는 찰나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몰래 유산 방지약을 낙태약으로 바꿔치기 했다. 아내가 약을 마시는 것을 본 남편은 곧바로 괴상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내가 마신 것은 그가 준비한 낙태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니 방금 전 여자는 이미 두 그릇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 원래 여자에게 주려던 낙태약이 남편의 정부에게 줄 유산 방지약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 몇 년 동안 남편은 그녀를 속여 무수히 많은 낙태약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여자가 지금도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이번에 또 유산하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남편은 정부를 위해 아내의 아이마저 무자비하게 없애려 했다. 그는 정부와 나눈 대화가 여자의 보모에게 들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보모는 은혜를 갚기 위해 즉시 진실을 여자에게 알렸다. 남편이 자신의 아이마저 놔두고 이런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주저없이 약을 바꿔치기 했다. 지금까지 남편이 자신의 곡을 빼앗아 정부에게 준 것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남자의 정부는 여자의 곡으로 세계적인 첼로 상을 수상했다. 반면 여자는 오랜 시간 고강도 창작으로 오른손에 심한 골수액이 차 있었다. 의사는 5일 안에 해외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되어 다시는 첼로를 연주할 수 없다고 했다. 약으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임신을 중단해야 했다. 이 순간 남편과 정부가 진짜 부부처럼 보이자 여자는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리고 주저없이 출국 항공권을 예약했다. 하지만 곧 남편이 3년 전부터 모든 항공사에 그녀의 출국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야 여자는 남편이 그녀의 가치를 다 빨아먹기 위해 일찌감치 그녀를 국내에 가둬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5일 안에 떠나야 했다. 밤이 되자 여자가 치료약을 먹으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는 여자의 손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계속 새로운 곡을 창작하라고 재촉했다. 여자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자신은 더 이상 첼로를 들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예전에 자신에게 결혼을 간청하던 남자가 이런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다.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화를 내면 도망칠 기회가 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일단 승낙하는 척했다. 다음날 남편이 나가며 새 곡을 빨리 써달라고 재촉했다. 여자는 곧바로 애교있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며 남편에게 갈아달라고 했다. 역시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통했다. 남편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여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항공사의 출국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를 삭제했다. 출국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여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남편이 정부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정부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달라고 호통쳤다. 여자는 곧 떠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일부러 우유를 정부의 다리에 쏟아 부었다. 남편은 당황했고 정부의 다리에 화상약을 바르는 모습을 보자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과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쳤다며 오늘 밤 여기서 자겠다고 제안했다. 오직 그녀가 여기 머물러야 자신이 도망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과연 밤이 되자 남편은 정부의 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나려 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었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즉시 눈치를 챘다. 여자는 오늘 밤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 더 머무르기로 했다. 다음날 남편은 의사를 불러 여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 유산 방지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자의 보모에게 들키고 말았다. 진실을 알게 된 여자는 자신의 낙태약과 정부의 유산 방지약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 남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접 여자에게 약을 먹이려 했다. 여자는 그를 속이기 위해 약을 모두 마셨다. 남편은 안심하고 떠났다. 출국까지 이제 이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여자는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이번에는 꼭 꿈을 되찾고 다시 빛나는 첼로 연주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몇 년 동안 남편은 여자가 해외에서 이름이 없다는 핑계로 여자가 정성껏 쓴 곡들을 모두 정부에게 넘겼다. 그래서 여자는 3년 동안 창작 기계처럼 살아야 했다. 이제야 여자는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소녀는 명백히 재벌의 딸이었지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한 지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라 생각했을 때 평소에 200원도 내지 못하는 가난한 남편이 갑자기 수백만 원을 들여 놀이공원 전체를 빌려 다른 여자와 아이를 꿰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비원의 말을 통해 여자는 남편이 이미 3년 전부터 부자순위 상위 10위 안에 들며 수억 대의 그룹 총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여자는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남편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딸에게 돈을 쓰기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식은 그녀는 딸에게 외삼촌에게 가서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딸은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으니 엄마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제대로 물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노점을 접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남편에게 따지기도 전에 남편은 엄격하게 꾸짖으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없다고 말했다. 남자가 이렇게 당당한 것을 보자 여자는 마음속에 약간의 동요가 생겼다. 그 후 남자는 딸을 위해 특별히 산 과자를 꺼내며 애정을 담아 딸에게 먹였다. 이 모습을 본 여자는 정말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딸이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이 가져온 과자를 확인한 후에야 그 안에 딸이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는 땅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급히 남편에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미확인 전화를 받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갔다. 여자는 혼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그리고 의사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에게 밀려 넘어졌다. 그녀는 급히 딸이 다친 게 없는지 물었다. 그런데 딸은 아빠가 다른 아이를 안고 병원에 온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그제야 여자는 오늘 놀이공원 밖에서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서 마음이 식은 여자는 혼자 딸을 구조실로 데려갔다. 딸이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남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8,000원의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여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던 중에 조롱거리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남편은 사실 밖에 있었지만 다른 여자가 죽을 먹을 수 있도록 줄을 서서 사러 간 것이었다. 이제야 여자는 딸의 목숨이 한 그릇의 죽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딸도 남자에게 완전히 실망하여 엄마와 함께 생일이 지나면 외삼촌에게 가서 살기로 했다. 사실 딸은 자신이 야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빠를 초대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박정원에서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딸의 생일 파티 날 딸이 아빠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약속대로 생일을 축하하러 올 아빠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은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딸을 야생아라고 비웃었다. 그런데 딸이 항변하던 중 아빠가 다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딸은 아빠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줄 알았다. 아빠는 이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연히 첫사랑의 딸과 산책을 하다가 정원에 잘못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첫사랑의 딸은 딸이 아빠를 뺏으려 한다며 즉시 주권을 선언했다. 이를 본 다른 아이들은 딸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다. 첫사랑의 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딸이 아빠에게 줄 토끼 인형을 밟아버렸다. 혼란 속에서 딸은 실수로 상대를 밀쳤고 그러자 남자는 첫사랑의 딸을 안쓰럽게 일으켜 세운 후 딸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심지어 달려온 여자가 공정한 말을 했을 뿐인데 남자는 딸이 어떻든 그 이유가 아이를 밀친 것이 아니라며 딸을 탓했다. 이에 여자는 화가 나 남자에게 정말 누구 아빠냐고 따졌고 남자는 여자를 세게 때려 여자의 배가 책상에 부딪히게 했다. 그 순간 피가 허벅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가슴 아픈 딸은 아빠가 이렇게 편파적인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빠가 되지 말라고 선언했다. 아이를 위해 여자는 남자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남자는 미리 준비해 둔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딸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 여자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남자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남자는 태연하게 설명했다. 그들의 이혼은 단지 첫사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 두 사람의 부부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첫사랑의 호적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여자와 재혼의 예전처럼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제야 여자는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재벌 집안의 어떤 처벌을 맞이할지.